필리핀 마닐라에서 황종일 통신원이었습니다. 에브리띵 랠리라고 하면 모든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인데요. 작년에 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국제 은 가격이 1트로이 온스당 84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기도 했는데요. 은이 금처럼 단순히 투자재라면 이렇게까지는 오르지 않았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글로벌 경제에서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은 가격도 많이 금도 오르고 은도 오르고 맞습니다. 다 오르네요. 다 오르네요. 네. 지난달 29일 장중에 국제 은 현물 가격이 1트로이 온수당 84달러까지 올랐었는데요. 이게 네.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72달러 수준까지 급락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올해 다시 또 올라서 지금은 한 80달러에 육박해 있다가 지금 한 78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네. 여튼 이렇게 가격만 보면 사실 얼마나 올랐는지는 쉽게 감이 오질 않죠. 그렇죠. 그래서 주요 자산군의 가격 상승률과 비교를 해보면 그 비싸졌다고 하는 네. 금이 뉴욕 상업거래소의 선물 가격 기준으로 지난해 65% 정도가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7% 내렸고요. 네. 미국의 S&P 500은 17% 오르는 정도에 그쳤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70% 넘게 올라서 굉장히 놀라운 수익률을 보였는데 네네. 는 무려 15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요 자산군 중에서도 수익률이 압도적인데요. 네. 은 가격이 올랐다는 소식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연초에 그 뉴스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중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은 수출 통제 조치라고 하는 걸 단행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은만 한 건 아니에요. 뭐 안티몬, 텅스텐 그리고 뭐 철강 제품 이렇게 등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수출 통제 조치 한 부분이긴 했습니다만 네. 은이 주인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예고했던 조치이기도 해서 그래서 지난해 말에 은 가격이 급등을 했던 겁니다. 중국이 왜 은 수출 통제를 했을까요? 뭐 네.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 은이 어디에 쓰는지 먼저 아셔야 되는데 네. 우리는 흔히들 은이 귀금속 반지. 맞습니다. 그리고 귀걸이. 고급 식기류 네. 은식기류 그렇죠. 이런 네네. 데만 쓰인다고 알고 있고 또 금 다음에 안전자산 역할을 하는 투자재 이렇게 알고 있긴 합니다만 네. 하지만 실제 은은 전체 58.5%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산업용으로 쓰입니다. 네. 귀금속으로 쓰이는 비중은 한 18% 정도이고요. 그렇군요. 식기류에 쓰이는 건 5.7%, 투자재로 활용이 되는 게 한 16.4% 정도니까 산업용으로 이만큼 많이 쓰인다라고 하는데 가격이 급등한다. 그 말인 것 즉슨 공급이 그만큼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 이것 때문에 중국이 수출 통제에 나선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은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아마 뭐 놀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태양광 셀 제조 분야입니다. 아, 그래요? 네. 태양광 셀은 태양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전지를 말하잖아요. 네. 흔히 태양전지라고 부르는데 네. 이 셀이 모이면 모듈이 되고 그렇죠. 이 모듈을 엮으면 패널이 되는데 패널. 네. 우리가 흔히 태양광 발전소에서 보는 건 패널이에요. 그렇죠. 여튼 이 태양광 산업에서만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은의 17%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단일 산업에서 이 정도로 은을 많이 쓰는 건 태양광 산업이 유일합니다. 그렇군요. 태양전지 이걸 만들 때 은을 써야 하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네, 태양광 셀은 햇빛을 모아서 전기를 생산해서 모으는 전지를 말한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은을 쓰는 이유는 은이 전기를 가장 쉽게 옮길 수 있는 금속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리도 전기를 잘 옮기긴 하는데 네네. 그래서 대부분의 전선은 값싼 구리를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구리가 전기를 옮기는 2차선 도로라고 보면 네. 은은 8차선 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전기를 수요처로 옮기는 전선은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기는 구리로 하더라도 네. 태양광 셀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확하는 역할을 하는 전극 페이스트라고 하는 부품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는 은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낭비 없이 100% 전기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인 건데 네. 더욱이 구리 같은 경우에는 쉽게 녹이 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리 반지를 사람들이 안 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태양광 패널은 공기 중에 노출된 상태로 25년 이상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구리는 그 긴 시간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은을 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은은 25년 이상을 넣고니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깔려 있는 태양광 셀에는 1와트당 10mg 정도의 은을 씁니다. 네. 비싸지만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긴 하죠. 은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면 태양광 발전소가 많아져서 은이 부족한 건가요? 네, 그렇기도 한데 조금 복잡하기는 해요. 일단은 우선 태양광 셀이 은을 과거보다 더 많이 쓰게 됐습니다. 예. 과거의 태양광 셀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2010년대부터 양산이 된 퍼크라고 불리는 고효율 단결정 태양전지, 이름 조금 어렵긴 하죠. 여튼 과거에 썼던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 효율이 24.5% 정도가 됐어요. 햇빛의 24.5%를 전기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효율을 높이는 게 어떻게 보면 태양광 산업의 숙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톱콘이라고 불리는 태양전지 기술을 개발을 했고 이게 2023년 무렵부터 대량 양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이 톱콘 방식의 태양광 셀의 이론적 효율은 27%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문제는 여기에 은이 30에서 60% 정도 더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1와트당 아마 13g에서 한 16mg 정도를 쓰는데 네. 이게 지금 주류 기술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지어지는 태양광 발전소의 대부분은 이 톱콘 방식의 태양전지가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술이 바뀌면서 발전하면서 은 수요가 많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태양광 산업에서 쓰는 은은 8천에서 9천만 온수 정도. 였습니다. 전체 수요가 10에서 한 11억 온수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은에서 한 8에서 9% 정도를 썼다라는 얘기인 건데 네. 그런데 이 톱콘 방식의 셀이 대량 양산되는 2023년이 되면서 태양광 산업의 은 소비량은 1억 9천만 온수로 2배 넘게 갑자기 뛰어요. 전체 은 소비량에서 태양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7%로 곱절이 되거든요. 네. 이후 비슷한 수준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또 끝이 아닌 게 2023년 무렵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광 발전소가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섭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만 100기가와트, 2024년에는 200기가와트가 넘는 태양광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원전으로 치면 2023년에 100기가 정도, 그렇죠. 2024년에는 200기 정도 되는 분량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네. 중국뿐만이 아니기도 해요.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태양광 발전소의 규모가 한 1000기가와트 정도가 됐거든요. 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1800기가와트를 넘어섰습니다. 기술이 바뀌면서 은을 더 많이 쓰기도 하는데 여기에 태양광 발전소가 엄청나게 늘어났던 겁니다. 은이 좀 그러니까 그렇죠. 은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네. 또 앞으로는 태양광 셀에 들어가는 은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태양전지의 차세대 기술 중에 HJT라고 하는 방식의 셀이 있어요. 네. 이 셀은 이론적 효율이 28% 수준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톱콘 방식과 비교를 하게 되면 많게는 70% 정도 은이 더 들어갑니다. 아직은 제조 공정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라는 이유 등으로 아직 주류 기술로 자리 잡고 있진 않긴 합니다만 네. 여튼 기술 변화로 은이 더 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은 가격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뭔가 은을 좀 태양광 발전 산업에서 은을 대체할 다른 금속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기도 한데 사실 은을 안 쓰는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기도 해요. 아예. 네. 네. 은을 덜 쓰거나 안 쓰거나 네네네. 이게 IBC 방식의 셀이라고 하는 건데 미국이나 중국, 독일의 업체 등에서 이미 기술 개발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은 사용량을 제로 수준까지 낮춘 기술도 있고요. 아주 극히 소량만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기존 태양광 셀 대비해서 사용량을 크게 낮춘 방식도 있고요. 네. 다만 아직은 대량 생산하기에는 조금 기술적 장벽이 높고 이게 또 환경 오염 문제가 있다라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직은 이 기술이 주류로 올라설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럼 태양광 산업 외에 다른 산업에서 좀 은을 덜 쓰는 거는 어떨까요? 그게 또 쉽지는 않아요. 예. 지금은 화석 연료에서 전기로 어떻게 보면 에너지의 근간이 바뀌는 시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태양광 산업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은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내연기관차에서 은은 대당 15에서 28g 정도가 쓰였는데 네. 전기차에는 은이 그 2배인 25에서 50g 정도가 쓰입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충전 커넥터의 접점 여기에는 은 도금이 필수적이에요. 그다음에 충전소의 충전기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네네. 그다음에 송전망에 쓰이는 변압기나 차단기, 스위치 등에도 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송전망도 굉장히 많이 확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산업만큼 여기서
은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겠습니다만 여튼 여기서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AI 산업 때문에도 은 수요가 늘어납니다. 네. 은은 전기 전도성도 좋기도 하지만 또 열 전도율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AI 연산에 쓰이는 고성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발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 합금을 써서 패키징을 하고요.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서는 뭐 HBM 메모리 반도체도 열 엄청나게 발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시킨다고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단위에서도 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은 합금이나 도금 부품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이 쓰일 곳은 점점 더 많아지는데 그럼 은이 부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 많이 좀 캐내면 근데 그렇죠. 이미 너무 많이 썼을까요? 혹시? 맞습니다. 이게 통상 광물 가격의 조정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가격이 오르면 네. 당연히 광산 개발업체가 투자를 해서 그 광물을 더 많이 캐내겠죠. 네. 그러면 생산량이 늘어나고 조금 그렇죠. 시차를 두고 결국에 가격이라고 하는 게 제자리를 찾아가기 마련인 건데 근데 은 같은 경우는 사정이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광산에서 캐낸 은으로 뭐 전체 수요의 20에서 30% 정도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인류가 은을 캐내기 시작한 게 굉장히 많이 오래돼서 많이 캐낸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광물의 품위도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구리나 아연, 납, 금 이렇게 다른 광물들을 재련을 할 때 부산물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중국이 뭐 전 세계 은 생산의 한 6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이것 때문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은 가격이 오른다라고 해서 공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격이 오를 때 은이 더 공급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은 가격이 오를 때 아연이나 구리 같은 다른 광물의 가격이 내린다. 네. 그러면 오히려 생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일어나는 현상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2020년 무렵만 하더라도 사실 은은 공급이 수요보다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뭐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겠죠. 그렇죠. 하지만 2021년 무렵부터 은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기 시작했고요. 네. 그때부터 매년 꾸준히 1억 온수, 많게는 2억 온수까지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뭐 수요 같은 경우에는 뭐 10억 온수 정도에서 11에서 12억 온수까지 뭐 가파르게 늘었는데 은 공급 같은 경우에는 매년 10억 온수 정도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금속 거래소의 은 재고량도 급감을 했는데요. 상하이 선물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은 재고량이 2021년 대비해서 한 86% 정도 감소했다고 해요. 뭐 다른 뭐 뉴욕 상업 거래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은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창고에 쌓아놓은 재고를 털어서 썼다라는 얘기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 11월에 은을 처음으로 전략 광물로 지정을 합니다. 전략 광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뭐 비축도 해야 되고 국가가 나서서 이건 우리가 수요를 관리를 하는 공급을 거죠. 하겠다. 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중국이 수출 통제에 나선 것도 이런 것 때문이고요. 산업적으로 은이 매우 중요해졌는데 네. 구조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가 나서서 이제 확보를 하겠다라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은이 부족해지기 시작한 게 그러면 꽤 된 상황인데 네. 가격은 왜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그래서 걸까요? 은이 굉장히 독특한 광물인 건데 네. 구조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투기적 수요가 가격을 밀어 올렸기 때문입니다. 은에 투자하는 수요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 정도나 된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보통 은 투자자는 금 가격을 추종하는 방식을 씁니다. 금은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골드 실버 레티오라고 하는 건데 네. 금의 가격을 은 가격으로 나눈 상대적 가치를 따지는 겁니다. 원래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이때는 은 본위제 중심이었거든요. 네. 정부가 금은 비율을 한 12대 1 정도 혹은 15대 1 정도로 고정을 해놨었어요.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1792년에 법으로 금은 비율을 15대 1로 고정을 해놨었는데 이걸 은 본위 제도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금 본위 제도로 들어선 20세기 들어서는 금은 비율이 전체 뭐 평균이 한 47대 1 정도로 올라갔고요. 21세기 들어서는 뭐 50대 1 정도를 한 선으로 해서 80대 1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는데 뭐 한때는 뭐 많게는 뭐 100대 1을 뚫고 올라가기도 했습니다만 여튼 이 금은 비율이 뭘 뜻하냐면 금 가격이 오르면 금에 투자하지 않는 이들이 혹은 못하는 이들이 이 비율을 보고 은을 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을 흔히 말해 가난한 자들의 금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것 때문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면 초단타로 돈을 버는 고빈도 매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얘네들은 알고리즘으로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금 가격이 오를 조짐이 보이면 자동으로 은 선물을 매수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 가격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은 투자로 수요가 몰린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겠네요. 네, 네. 근데 금 같은 경우에는 금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투기 수요가 몰리면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도 뭐 은 가격은 뭐 계속 오르겠네요. 금도 오를 테니까. 구조적으로는 그러한데 그렇게 또 이해를. 이게 또 단언할 수는 없는 게 네. 은 가격이 비싸지면 사실 태양광 산업에서 은을 쓰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IBC 방식이라고 하는 덜 쓰거나 안 쓰는 기술로 전환이 빨라질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은이 필수 광물로 변모를 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투기적 수요를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에 선물거래소가 나서서 이행 보증금이라고 하는 걸 올렸거든요. 그러면 네. 개인 투자자들이 은 선물 사는 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 가격이 하루 사이에 10% 급락을 하기도 했고요. 더욱이 투기적 수요 같은 경우에는 금리 정책에 따라서 물길이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은에 몰빵했다가 쪽박찬 사례도 있는데 1971년에 미국 네. 닉슨 대통령이 금태원을 중단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금 가격이 엄청 올랐거든요. 이걸 보고 석유 재벌이었던 헌트 가문 형제들이 은을 사모으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1970년대 말에 이제 전 세계 은 재고량이 한 3분의 1 정도까지 모았다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사모았던 거죠. 예. 그들 예상대로 은 가격도 폭등을 했는데 네. 그랬더니 거래소가 나서서 이행 보증금이라는 걸 올리고 여러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서 개인 매수를 억제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1979년에 폴 볼커 의장이 취임을 하면서 네. 금리를 확 올려버립니다. 그때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게 목적이었지만 여튼 그러면서 안전자산이었던 금과 은의 가격도 폭락을 했거든요. 결국에 그 헌터 형제 가문 네. 형제들은 소송이나 국세청 차압 등으로 순식간에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함부로 또 투자할 것도 아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은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매우 큰 건 사실이긴 네, 네. 합니다만 기술 전환이라든지 정부 정책의 리스크도 굉장히 크고요. 예. 더욱이 은 같은 경우는 가격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매우 심하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 오면 가격이 급격히 오르기도 하지만 반대로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신중하게 하셔라. 맞습니다. 은 투자는 네. 예, 변동성이 크다 이런 말씀까지 남겨주셨습니다.